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균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도 지루하지 않는 척추 이야기. 오늘은 다리 저림이 있으신 분들 꼭 이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자세로 있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다리가 저리신 분들,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당기고 앉으면 다시 편해지는 분들, 척추관 협착증을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사 맞으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맞아도 오래 가지 않아요. 약을 먹고 물리치료 받고 시술도 받아봤는데 통증이 다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몇 달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몇 주밖에 못 가고요. 더 진행이 되면 주사를 맞아도 예전만큼 시원하진 않습니다. 이건 주사가 다른 게 아니라 신경이 눌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남아있고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협착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가운데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인데요. 원래는 이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정말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퇴행성이 오게 되고 뒤쪽에 황색인데도 두꺼워지고 뼈가 가라앉으면서 이 신경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이 마치 목이 졸리는 것처럼 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다리, 종아리, 발끝까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걸을 때 더 힘들다는 점입니다. 10분에서 20분, 30분 또 이렇게 걷다가 쉬어야 되고 조금 걷다 보면 다리가 터질 것 같고 앉아서 쉬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마비가 온 게 아닙니다. 가끔 엉덩이가 뻐근하고 주사 맞으면 1, 2년 정도는 괜찮아졌죠. 이때는 환자분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프면 주사 맞고 버티면 되겠다. 아직 큰 문제는 아니겠지. 그런데 수도관 안쪽에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는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서서히 좁아지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5년 사이에 증상이 확 심해졌습니다. 주사 효과도 급격히 줄었고요. 예전에는 한 번 맞으면 오래 갔는데 이제는 1년에 4번에서 5번씩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1년 전부터는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골반이 빠질 듯이 아프고 쉬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환자분들이 많이 겪는 특징인데요. 신경이 눌리니까 몸이 걷는 걸 못 버티는 겁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각 마비가 생기고 왼쪽 종아리 뒤쪽 발바닥 감각이 남의 살처럼 둔해졌습니다. 정말 멀리서 저를 찾아올 정도면 이미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진 상태였죠. 하지만 바로 수술을 해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절대 수술을 바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 마비가 오지 않았고 다리 힘이 급격히 빠지는 상태가 아니고 통증이나 방사통, 저리는 느낌이 극심하지 않다면 우선은 비수술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 있고 주사 바늘이 신경 주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바로 신경 차단술입니다. 눌린 신경 주변으로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서 통증을 줄여보는 치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고 3, 4개월 정도는 좋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했다면 단순히 주사 한 번으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는 예전처럼 무조건 크게 여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왼쪽을 보시면 과거에는 허리를 10cm 정도 절개를 하고 나사를 넣어서 척추를 고정하는 큰 수술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에 문제가 생기면 벽을 다 뜯고 전체 공사를 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PSLD 내시경술은 접근 방식부터가 좀 다릅니다. 정말 작게 약 7mm 정도 손톱 정도로 내시경을 넣고 신경을 누르는 원인만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두꺼워진 인대나 튀어나온 디스크처럼 실제로 신경을 괴롭히는 주요 부분만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회복도 빠를 수 있고요.
환자 상태가 맞는 경우에는 당일에 바로 걷고 퇴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절개로 신경을 누르는 원인만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입니다. 그러면 내시경 수술을 하고 신경이 어떻게 변하느냐? 왼쪽을 보시면 수술 전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크가 뒤로 밀고 있고 뒤에서는 인대가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신경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눌리고 뒤에서도 또 눌리니까 이 샌드위치처럼 끼인 상태가 되죠. 오른쪽을 보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튀어나온 디스크와 두꺼워진 인대를 필요한 만큼만 제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내시경으로 신경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눌려있던 신경이 다시 편하게 지나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치료입니다. 그림만 보셔도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드시죠? 이 실제로 내시경 화면으로 보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환자가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척추의 인스타빌리티가 심하다거나 척추체 사이 간격이 무너졌거나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다거나 전방 전이증이 심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고정술 또 유압술이라고 불리는 수술법입니다. 먼저 허리 뒤쪽으로 약 10cm 정도 절개를 해서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좁아진 척추뼈 일부를 갈아내면서 눌린 신경길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무너진 뒤쪽으로 스크류, 즉 나사를 이용해서 척추를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무너진 디스크 공간 안에는 케이지라는 인공 디스크를 넣습니다. 흔들리는 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신경이 다시 눌리지 않고 회복된 공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내시경 수술보다는 복잡해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기에 발견을 할수록 간단히 끝날 수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 무조건 더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척추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또 내 신경이 얼마나 눌렸는지에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내시경술일 수도 있고 고정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다만 치료의 목표는 결국 하나입니다.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다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것. 최대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도 환자분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정말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병원에 오시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저는 수술보다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수술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회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이 수술 직후부터 한 달까지는 평지 걷기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오래 걷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고 조금씩 늘리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절대 피해야 하는 게 있는데 어머니들 수술하고 괜찮아졌다고 집안일 하시고 청소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절대 안 되고 아버님들도 좋아졌다고 헬스장 간다거나 등산 간다거나 수영한다거나 바로 시도하시는 것 바로 다시 안 좋아지십니다. 이 시기에는 척추가 아직 회복 중이고 자리를 잡는 중이라서 무리하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거나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상태가 안정이 되면 수영이나 가벼운 등산처럼 허리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활이라는 거는 빨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이 척추 수술은 수술 장비가 좋다고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같은 협착증이라도 어떤 환자는 신경만 풀어주면 되고요. 어떤 환자는 척추가 흔들리기 때문에 구조까지 잡아줘야 합니다. 저는 수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시작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척추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가장 안전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